한 주의 시작은 이분과 함께 명쾌하게 월요일장 정리해보고 한 주의 흐름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가 사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항선을 뚫어갈 수 있는 힘을 또 확인하고 싶었는데 여전히 좀 부딪히면서 어려운 가운데 그런 속에서도 순환은 또 여전히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참 따라간다로 봐야 될지 바쁘네요. 다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쵸. 생각됩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 봤었을 때 오늘 우리 증시가 뭐 여기서 돌파할 걸 기대할 장은 아니었죠. 그쵸, 맞아요. 그런데 벼락을 맞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었던 것 대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사실은 프랑스에서 바람만 불어도 우리는 태풍이 부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증시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유럽장이 무너지는 것과 일본장이 1.8% 하락하는 것 대비해서는 그래 한국 증시가 이 정도면 뭐 오늘 정도는 선방했다 정도로 뭐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그 매를 좀 삼성전자가 맞아주면서 다른 종목의 급락이라든가 뭐 이런 뭐 확산되지는 않으면서 그 안에서도 뭐 순환매는 찾아볼 수 있는 미국은 될 놈은 되는 거니까 걔는 별도로 내도 돼. 미국 시장도 솔직히 건전하지는 않아요. 이 지수에서도 여전히 강한 놈만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는 좋지만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유럽 증시는 프랑스가 벼락을 맞았지만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이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의주시는 해야겠죠. 이것이 확산되고 있는 느낌은 아니다. 국내 증시는 그런 견조한 분위기 속에서 뭐 오늘 돌파할 걸 기대하지는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감내하고 준비했었던 만큼 예상했었던 정도의 흐름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죠.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재 니케이가 1.83% 좀 내림폭도 그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 국내 지수 이 정도 약보합권 어느 정도 선방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수 분위기 따라가는 삼성전자 아쉬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버티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얘기 한번 해볼게요. SK하이닉스는 오늘 또 장중의 흐름이 사실 좋긴 했거든요. 네. 그때 지수가 플러스를 또 보이기도 했었고 다만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챙겨야 할 게 코리아 대표로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업종 대표로서도 많은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반도체주 전반에 대해서는 진단을 어떻게 내려볼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반등의 힘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에 수급과 우리 지수 핑계를 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지금 공매도도 못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진 프로그램 트레이딩을 할 수 없다는 것 전제로 선물 그래서 뭐 매도 막 쏟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반등은 의미가 있었지만 요즘 개별 성무 옵션 만기 이런 것들과 이렇게 맞물려서 월요일날 삼성전자가 올라가기가 힘든 시장 구조예요. 그런데 뭐 오늘 그런 것들을 솎아내는 그리고 한번 쉴 만한 템포에서 저는 쉬어가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나. 지난주의 반등의 흐름은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지금 증시가 갭을 돌파해서 돌파 캔들을 만들어낸 시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정도의 음봉의 해석은 쉬어갈 만한 자리에 쉬어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오를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 오르네? 박수치. 이게 아닙니다. 예. 삼성전자가 오를 때 뭘 데려가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반도체 확산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네. 디자인 하우스를 데려가는 듯 했더니 그렇지는 않았고 반도체에서도 좀 각계전투 새로운 종목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 그런 시장 분위기에서 눈에 띄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면 DB하이텍이 정말로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억울하실 텐데 기업가치 제고하겠다라는 뉴스에서 얘네들은 기업 리포트도 안 나오잖아요. DB하이텍. 예. 그런 회사인데 그래도 우리는 좋은 회사야라는 걸 회사가 스스로 입증하겠다라는 뭐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진짜로 좀 바닥에서 의미 있는 캔들이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실적 기대가 된다라는 어찌 보면 뻔한 시나리오지만 그 뻔한 시나리오에 주가가 반응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갖고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심텍인데요. 심텍은 반도체 부품주들 갈 때 뭐 톤 틀어서 다 못 갔었어요. 그런데 북미양 스마트폰 업체 그 MCP 메모리 칩인데 이것이 대덕전자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왜 대덕전자는 안 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서 심텍은 스마트폰형 메모리 칩이고
대덕전자는 FCBG에 집중해서 비메모리양 준비가 많이 돼 있어서 이 반도체 칩들 중에서 FCBGA가 이게 좀 이제는 아픈 손가락이 되어 있는 예.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심택으로 좀 압축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장비 중에서는 좀 꾸준하게 내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 눈에 띄는 종목이 유니셈, 주성 엔지니어링이 나의 타이밍을 기다리려고 하는 종목들이지 않을까 관심을 갖고 째려보고 있습니다. 네, 장비 쪽에서도 보고 계시는 부분들 많네요. 일단 심택은 스마트폰 향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모바일 기기 많이 네. 언급이 되는 만큼 흐름 짚어주셨고 또 유니셈 등등 언급 주셨습니다. 좋네요. 반도체 쪽에서도 계속해서 압축할 부분은 많아 보이는데 오늘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이렇게 흐름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다면 봐야죠. 현대차 보겠습니다. 기아도 뒤따라 오르고요. 이 상승 랠리가 충분한 힘을 갖고 이 기간을 어디까지 설정해서 봐야 하는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조금 애매해요. 애매합니까? 5월 22일 날 양봉의 캔들을 만들었을 때 북미 수소 사업 맞아요.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로 근데 그것 갔어.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때 뉴스를 다 뒤졌을 때 인도 IPO가 크겠구나라는 내심의 의심은 있었고 이거 돌파가 나오겠는데라는 뉘앙스의 말을 지난주 예. 수요일 날 제가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이 돌파가 이렇게 음봉을 맞는다고 라는 모습이 부담스러웠지만 오늘 뭐 보란 듯이 깨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아이디어는 인도 향해서 자금 조달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밸류업과 관련된 한국 증시 비싸 보이진 않아.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 사기는 뭐한데 라고 하는 기관과 그 큰 자금을 예. 운영해야 된다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현대 기아차를 사기가 수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최근에 지난주에 정몽구 회장님과 관련된 루머가 돌아서 네.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 발표가 나왔죠. 이거 이상해요. 얘네 뭐 하나라는 느낌도 드는데 뭐 어쨌든 현대차 관련된 관심이 시장에서 자꾸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하지만 돌파할 때마다 자꾸 윗꼬리가 길어지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자기가 갈 의지의 만큼의 파동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하려고 하는 자금 세력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통적인 어떤 캔들의 모습에서 자꾸 깨지는 모습이 나오지 네.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방향성을 본다면 지금은 긍정적인 시야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관심은 현대차가 예전에 지금까지는 현대 기아차 투터만 갔었어요. 맞아요. 이 정도 좋다면 왜 둘만 가야 돼? 라는 것이 저는 용납되지 않았고 제가 올 1분기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 증시가 좋은 것 중에 가장 못 갔던 섹터를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무조건 자동차 부품이다라고 그랬는데 언제 갈지를 모르겠다. 현대기아차는 가는데 왜 못 데리고 가는지. 근데 지난주에 SL은 가는데 그다음에 화신이 간다면 성화혜택도 가지 않겠냐. 그러면 온기가 확산될 수도 있다.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라면 예. 이제 좀 확산시켜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자동차 부품주에 온기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SL에서 화신으로 갔고 화신에서 성우와 혜택을 포함한 이거 작년 실적 보세요. 실적 판다면 지금 이 주가는 억울하다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그럼 다음 종목이 뭐냐? 지금 관심이 인도 IPO라면서요. 인도 공장 뭐 있냐? 막 눈 씻고 찾아봤더니 MVH 코리아가 예. 인도 공장이 있고 현기차의 도어 트림, 뭐 자동차 부품 납품하고요. 매출 비중이 인도 12%, 현기차의 60%가 넘고 인도의 12%, 미국 16%. 아주 포트폴리오 잘 짜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캔들도 의심이 되는데 뭐 그거는 의심된다는 말 이제는 그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자, 그럼 자동차 부품주가 갈 때 성장의 키워드를 붙인다라고 한다면 늘 나왔던 말이 차량 경량화 이야기 나왔을 때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도 빼놓지 않고 관심을 가져보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어쨌든 기자들이 갖다 붙였던 핑계는 수소였지 예. 않습니까? 수소주 솔직히 저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지테크, 동아화성, 에스코넷까지 이제는 자동차 부품주 시야를 넓힐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이 오늘 등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긴 갈 거라는 건 알았다.
왜냐하면 실적이 워낙 또 뒷받침이 되었으니까. 근데 왜 이런 순환장세에서 못 갔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날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소비재 쪽이 좀 강했지 않습니까? 화장품, 그리고 뭐 음식료, 어쨌든 그쪽도 숫자가 찍혀가는 쪽이긴 한데 만약에 눌려있다라는 레벨 차이에서 본다면 부품주도 이제 그 순환 대기에 완전히 올라온 게 아닐까 싶거든요. 다음 차례로도 괜찮을까요? 완전히 올라왔다라는 말은 늘 조심해야겠지만, 조심해야죠. 늘 예. 조심해야겠지만, 예. 제 마음에서는 어떨까요? 이제는 충분히 된다. 그 매력을 발산시킬 수 있을 만한 정황적 상황은 충분히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인도에 어쨌든 생산 라인 있는 쪽으로 보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것이 아니더라도 네. 실제로 실적별로 보면 싼 네. 종목들이 정말 그래요? 많아요. 지금 음식료업자나 화장품 얘기하셔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예, 예. 거기는 종목별로 이렇게 종목이 확산되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기 위해선 대장이 나와야 돼요. 자동차 부품 SA를 대장으로 하기가 아직은 조금 극적거리기 예. 너무 혼자 갔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시그널이 전반적으로 등장했으니 오늘 출발한 종목들로서 확인을 해도 충분히 좀 트레이딩 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전혀 없다라는 말은 조심해야겠지만 진짜로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 좋습니다. 기대를 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화승 RNA는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오늘 4,9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밖에도 오늘 튀어오른 종목들 여러분 이 속에서 같이 또 대장은 누구일까를 챙겨보면서 흐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방산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루마니아, 폴란드 이슈가 굉장히 많고 오늘 현대로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또 부각을 되기도 했습니다. 차장님. 방산 쪽도 사실 가겠지 했는데 은근히 언젠가 네. 뭔가 이렇게 이슈만 나오면 다시 또 소강이 되고 이슈가 나왔다가 소강이 됐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들썩였는데 이쪽은 어떨까요? 기간 조정 잘 줬고 갈 때 되니까 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금요일 아침 개장 전 방송했던 거 그대로 리바이벌 그대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밤에 나토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다음 달에 있을 나토 정상회의 때 우크라이나를 55조 지원하는 방안을 통과하도록 안건을 내겠다라는 것이 지난주 목요일 밤에 나왔었던 내용이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에게 뺏기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겠다. 그래서 평화 유지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 물자로만 매년 55조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니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고 그때 미국 정상회의 G7에서도 바이든도 우리도 지원해야지라고 해서 같이 하고 있으니 지금 유럽과 미국이 자기네들의 이권과 패권을 갖기 위해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으니 젤렌스키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거 우리 싸워야 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뉘앙스가 방산이라는 것이 미국 대선 이건 좀 억지 시나리오일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하지만 이 테마는 유지가 될 테마로서의 매력도 유지가 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성장성이라는 키워드는 뭐 이제 와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확실한 탄탄한 이슈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날 동시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인적 분할 승인해 준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 대장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이것이 플러스가 될 만한 요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가 맞물려서 방산주로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라는 것이 금요일 아침이었는데 오늘 그 시나리오 연장선에 대한 뉴스가 다양하게 확산되면서 맞아요. 오늘 좀 불을 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 의견 또한 동일하게 내주셨어요. 지금 유럽에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방산이 향후 또 K 방산이 또 수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라는 의견 종목 좀 짧게 주셨는데. 말씀드리면 예, 어딜 봐야 대장은 될까요? LIG 넥슨, 하나로템,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대장으로 그쵸. 그래서 이제 먼저 보시고 뒷단에 있는 무거운 종목이 한국항공우주 진짜 미운 놈이죠. 그 다음에 얘도 방산인데 조선도 좋아요. 그게 이제 하나오션이거든요. 예, 초기함이라든가 잠수함 하나오션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된다. 여기에 이제 덕산아이메탈이라는 종목이 자회사가 항공유도 방산업체 넵스코어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섹터를 종목을 넓힌다고 한다면 덕산아이메탈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항공 쪽에 대한 방산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세트레가이도 거기에 묶여서 볼 수 있는 위성 항공 쪽도 좀 시야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시야를 넓힌다라는 전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야를 넓혀서 같이 좀 분위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전쟁이 어떻게 보면 부추겨지는 이 형국 속에서 K 방산주의 움직임 같이 추적을 해 보면서 자, 이제 차장님께서 주목하는 관심 섹터가 궁금해지는데 뭐 지금까지 거론했던 것들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들일까요? 네, 거론 안 했습니다. 오, 새로운 것. 오늘 3.88% 빠지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탑픽인데요. 로봇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오랫동안 기간 조정 주었고 확실한 성장 사이클이 있지만 주가를 먼저 뽑아냈다는 것 때문에 다음번에 랠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자,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일기장에 썼던 저만의 혼자만의 생각을 그냥 함정남의 뇌피셜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네. 일론 머스크가 77조 받았습니다. 그죠? 주주들의 춤도 뜨거운 추셨죠. 뜨거운 호응 속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뭔가 보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테슬라 주가를 올려야 될 때 전기차를 많이 팔겠다? 어려울 거예요. FSD? 조금 시장에서 다음 카드는 어쩌면 로봇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대차가 IPO를 통해서 돈을 많이 얻었죠. 그 돈을 주가 부양을 위해서 써야 될 텐데 만약에 회장님의 다음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 있어야 되고 한다면 주가 부양에 써야 된다면 현대차가 키울 수 있는 성장 동력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한 무언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토요타에서 레인보우랑 손잡고 무언가가 양팔 로봇을 손을 잡았다는 이 뉴스까지 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니까 이제 일기장인 거예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두 기업 앨런 머스크라든가 현대차에서 로봇에 대한 투자가 가능성이 있을 만한 시나리오일 텐데 토요타도 지금 레인보우랑 손을 잡네라는 가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로봇 산업은 매력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지만 그러한 선상에 있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더라도 두산 로보틱스가 2달간의 횡보 이후에 고개를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조정 시기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후발주자로 함께 움직이는 것, 뭐 엔젤 로보틱스라든가 로봇주들이 다 색깔이 달라요. 예. 방산 쪽도 있고 의료 쪽도 있고 지금 앨런 머스크가 하는 쪽은 생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어떤 뭐 제조 로봇이고 방산 로봇 다 다르거든요. 자기만의 매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재활 의료라든가 뭐 워크온슈트라든가 이런 네, 쪽이죠. 그다음에 웨어러블. 해성 에어 로보틱스, 예전에 해성 TPC죠. 뭐 제조용 로봇 감속기 등이라고 있는데 로봇 관련된 주들 뭐 요럴 때 남들이 안 볼 때 한켠에들은 좀 시야를 갖고 있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가 어쨌든 감사하다, 땡큐를 날릴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지분율을 85%까지 늘렸다라는 점에 있어서 투자 아이디어 남겨주셨습니다. 주식 잘 하려면 일기장 써야겠네요. 이 부분도 함께 배워갑니다. 함정남 차장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도 부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